자, 오늘은 집합. 집합은 뭘까요? 집합도 까먹었죠? 집합의 정의는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모임이야. 그 대상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예쁜 사람들의 모임, 아니면 밝은 색의 모임, 이런 거는 부정확하니까 누구나 어떤 대상을 이야기했을 때 그 대상이 같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3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아니면은 100보다 큰 수의 모임, 이런 것들. 그것이 무수히 많아도 상관은 없는데 여튼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다르면 안 돼. 집합은 그 대상이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집합과 같이 나오는 게 이제 원소거든요. 정의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볼 건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 집합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 이 A를 집합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있는 이 콤마로 구분이 된 요 하나하나, 요 친구들 각각을 모두 다 원소라고 불러요. 집합 A는 현재 원소가 1개, 2개, 3개가 있는 친구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집합과 원소. 집합과 원소에 대해서 얘네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요 삼지창을 가지고 와서 1은 A에 들어간다. 2도 A에 들어가죠. 3도 A에 들어가죠. 근데 들어간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에서는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속한다. 1은 A에 속한다. 2도 A에 속한다. 1은 A에 1은 A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주면 돼. 근데 만약에 4는 어때요? 4는 A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겠지. 이렇게 원소랑 집합 사이에는 삼지창을 이야기하는데 혹시 헷갈리면 누가 더 큰지 생각해주면 돼. A가 더 크니까 이쪽에 악어입이 더 큰 쪽으로 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합과 집합 사이에도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3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아까 위에서 표현해준 1, 2, 3 같은 거예요. 이 원소를 직접 하나하나 나열하는 게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2번은 조건 제시법. 조건 제시법. 조건 제시법은 뭐냐 하면 집합 A 조건을 제시하는 거야. 이때 이렇게 해서 X바라고 해서 이 바 뒤에는 X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같은 집합 A를 만들 거니까 X는 X바, X는 3 이하의 자연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 3 이하의 자연수는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이 1, 2, 3이 되는 거니까 조건제시법으로 이야기하든 원소날법으로 이야기하든 그 대상이 명확한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죠. 집합 A가 있고요. 이 커다란 보자기 안에 원소 1, 2, 3이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다 같은 뜻이에요. 이때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유한 집합과 무한 집합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유한 집합 그리고 무한 집합. 유한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
집합이고요.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는 없어. 무수히 많은 거예요. 무수히 많은 집합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무수히 많은 집합. 그러면 공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공집합은 뭘까? 공집합은 비어있다, 빌공. 비어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굳이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것은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공집합, 이렇게 비어있다. 공집합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집합 사이의 관계 해볼게요. 먼저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A는 B의 부분집합. A는 B의 부분집합. 얘가 어떤 뜻이냐면 B가 있고 이 B 안에 A가 들어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이게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건데 얘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A랑 B 중에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죠. 요렇게 하지 않고 얘는 요렇게. 아까 원소가 집합 안에 들어가는 것은 삼지창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얘는 원소. 근데 이렇게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에는 이지창으로 표현을 합니다. 얘도 집합, 얘도 집합일 때 이지창으로 표현을 해요.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뭐냐 하면 X가 집합 A의 원소이면 X가 집합 B의 원소이다 거든? 되게 당연한 얘기죠. X가 만약에 집합 A 안에 들어있으면 B 안에도 자동으로 들어있게 되겠지. 이걸 만족한다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야. 얘는 읽을 때 A는 B에 포함된다라고 해요. 포함된다. 아까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속한다를 이용했는데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는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중요한 거는 나는 나 자신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리고 공집합,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애 있죠? 얘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 어떤 경우에도 항상 성립하는 거. 그리고 3번 집합의 상등. 집합 A랑 집합 B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곧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고 집합 B가 집합 A의 부분집합이면 A랑 B가 같다고 하는 거거든. 되게 당연하죠? A가 B 안에 들어가는데 B도 A 안에 들어가서 둘이 완벽히 같은 거예요. 참고로 집합에서 더 작은 것만이 부분집합이 아니에요. 나 자신도 나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당연히 등호가 들어갑니다. 굳이 따지자면. 근데 말하자면 지금 요거는 이상이나 이하 같은 거잖아. 근데 이하. 이거처럼 초과나 미만도 있어. 초과나 미만을 뜻하는 거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근데 이것을 표현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집합 A는 집합 B의 진부분 집합이다. 진부분 집합이다. 라고 하면 A가 B의 진짜 부분 집합인 거야. 진짜 부분 집합인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고 A는 B가 아니라는 거예요. B는 아닌 집합 B의 부분 집합을 진부분 집합이라고 해요. 집합 1번 끝.